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하고 위법한 수사로 가득하고 심지어 딱풀로 위조된 공문을 가지고 대통령 관저에 무단 침입하는 데 앞장섰던 기관이 있죠. 바로 공수처입니다. 자,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현직 대통령을 한번 잡아 넣어 보겠다라고 개같이 나댔던 기관이 있죠. 바로 공수처입니다. 특히 저 오동훈 저 인간은 그야말로 내란범 간신배의 표상과도 같은 인물로서 즉시 구속하고 그 책임을 지워야 마땅한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 2022년에 문재인 정부 말기 당시에 공수처가 무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신조회를 했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공수처가 대학생들을 통신 사찰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자,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상상도 안 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워낙에 쇼킹한 뉴스인데 세월이 조금만 흐르면은 이렇게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불과 얼마 전에 이 나라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이 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시 대학생들이 비판하던 거 한번 보세요. 민주를 말하던 자들이 집권을 하니까 누구보다도 민주주의를 탄압한다. 인권을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니까 누구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억압을 한다. 독재 타도를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니까 독재 권력을 행사를 한다. 공수처, 검찰, 경찰에서 민간인을 수백만 건 이상 사찰을 했다. 대학생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다. 공수처가 저희들 중에 대자보를 붙이거나 고작 독서 모임을 했던 학생들의 통신 자료를 들여다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학생이 여러분들 고위공직자입니까? 대학생들이 고위공직자인가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유튜버 얼음 사이다가 항상 지적을 하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어떤 내용이냐? 바로 자칭 민주파리를 평소 그렇게 내세우던 인간들이 자기들이 정작 새 시대의 기득권이 되니까 어떻게 한다? 자기들에게 비판을 가하는 20대, 30대 우리 젊은 우파들에게 한없이 가혹하고 비열하게 군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저때 문재인을 비판하던 어떤 대자보, 또 영화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그 덩치 큰 악당 타노스 있죠. 보라색 피부. 악당 타노스 합성 그림 같은 거를 올렸다라는 이유로 당시 20대, 30대 젊은 대학생들의 집에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2년 동안 10대번이 넘게 사람 오라가라, 그 학생회 관계자들,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에게 2년 동안 경찰들이 10대번이 넘게 사람 오라가라 하면서 피말리게 하고 일도 못하게 하고 못살게 군 적도 그때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자, 2019년 4월부터 읽어보자면은 문재인 비판 대자보를 부착했다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검토, 명예훼손 검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문재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에요. 권력 앞에. 경찰이 여러분들 보세요.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경찰이 청년의 자취방에 찾아와가지고 영장 없이 문을 강제로 열고 불구속 입건을 했다라고 하죠. 제가 저때 당시에도 이거 올리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 저런 거 다 그때 당시에도 올렸거든요. 자, 조국 비판 전단지를 배포했다라는 이유로 차량의 열쇠를 강제로 압수하고 구속 협박을 하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특히 홍콩 자유화 지지 대자보를 부착했다라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에 기소를 때리고, 말이 됩니까 저게? 독재 저항 전단지를 배포했다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청년들을 긴급 체포를 하고 벌금 50만 원 실제로 판결까지 이끌어내고, 미쳤죠 나라가. 문재인 때 벌어졌던 일이라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청년을 대놓고 이렇게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VIP가 고소를 하면 경찰들은 그거 그냥 견찰이 돼가지고 따를 수밖에 없죠. 과잉 충성한다고. 대통령이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한 후에 무려 2년 동안 괴롭히다가 나중에 이게 뉴스를 타고 뒤늦게 논란이 커지니까 이걸 취하하고, 그것도 휴대폰 털어가지고 사람의 배후를 추궁하고 못살게 괴롭히고. 참고로 유튜버 얼음사이다 채널에서는 저 소식들도 저때 당시에 여러 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한 번씩 하는 얘기지만, 왜냐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제 입으로 제가 하는 얘기지만 제가 대한민국 젊은 우파들의 거의 바이블 같은 곳이라고 가끔 얘기를 하는 게 진짜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런 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정말 올해부터 저는 이렇게 싸워왔거든요. 수많은 노란 딱지 탄압부터 해서 노출도, 조회수 알고리즘 등등 채널의 전방위적인 탄압을 당해가면서도 정말로 고독하게 오랫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바른 목소리를 저는 꾸준히 열심히 내어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니면 알아봐 주실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하면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이 어떤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영상에 섞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그리고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들 또 등장을 하죠.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공수처 및 검찰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찰 및 통신 기록을 조회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공수처가 대학생들 2030의 통신 기록 사찰을 조회한다라는 이거는 정말로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밑에 보세요. 문재인이는 대략 10여 년 전인 2012년 그러니까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럴 때죠. 문재인은 대략 10여 년 전인 2012년에 나왔던 뉴스 기사를 보면은 민간인 불법 사찰은 정말로 나쁜 거라고 비판을 하면서 대통령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입을 털어댄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럴 때는 엄청 자기가 민주파리 하면서 그걸 내세우죠. 그런데 정작 자기 정권에 대해서 우파 젊은이들이 비판을 하니까 저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탄압부터 하고 통신 사찰하고 검열부터 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딴 게 민주파리를 내세우는 민주당입니까? 아니죠. 이딴 게 민주파리를 그렇게 내세우던 문재인의 현실 아닙니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사람 잡는 정권이라는 거죠. 사람을 조지는 게 먼저다. 내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을 조지는 게 먼저다. 역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거침없이 탄압할 때는 민주당 586 운동권 애들이 잘합니다. 최고존엄 지키는 건 지들이 잘해요. 역시 저것들의 토악질 나오는 위선과 내로남불의 정수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악당들도 한 수 보고 배워야 될 정도라는 겁니다. 대단한 이중성이죠. 제가 저 586 운동권을 싫어하는 게 바로 저런 것 때문입니다. 자, 당시 통신조회를 실제로 당했던 신전대협 회장의 비판입니다. 우리가 대자보를 써붙였다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더라. 일개 대학생들에게 대통령이 모욕죄로 고소까지 때리더라.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더욱더 처절하게 대자보를 쓰는 것밖에 없었다. 이젠 하다하다가 대학생들이 통신사찰마저 당하고 있다. 10여 년 전 대선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탄핵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발언을 했던 게 문 대통령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젊은이들이 지적을 하죠.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자료화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거죠. 문재인 본인의 입으로 민간인 불법 사찰하는 거는 그렇게 나쁜 거라고 대통령 탄핵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해놓고 지는 임기 5년을 왜 그대로 마칩니까? 정작 젊은 세대가 자기 자신과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니까 어때요? 그 비판을 수용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대번에 권력부터 휘두르고 입을 막고 그 사람을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그 젊은이들을. 자기 나이 반토막도 안 되는 사람들을. 세상에 이렇게 지독한 이중성과 위선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 번 더 집권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나라가. 자, 여러분들 이런 현실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애초에 공수처라는 것도 저게 비정상적인 조직인데 민주당 애들이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더 독재를 쉽게 하려고. 심지어 그 공수처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대학생들이 통신조회까지 당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좌파 민주당 반국가 세력들에게 완전히 포섭돼가지고 좌파 진영을 위해 가지고 일하는 그 노골적인 좌파 대학생들도 물론 있죠. 그런 애들, 여초 커뮤니티 같은 이런 애들이 윤석열 정부를 뭣도 모르고 비판할 때 그거와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은 솔직히 말해서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젊은 2030이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의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양자 간의 옳고 그름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인 내가 하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파 정부에서 좌파 그 노골적으로 친북 친중 성향을 띠면서 이 막 미국의 여러분들 그 아시잖아요. 미국 대사관에 막 담 넘어 들어가고 쇼하는 그런 애들의 어떤 통신 사찰을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착한 사찰이에요. 해야 돼, 그런 거는. 반대로 그런데 좌파 정권이 천지도 모르면서 이 나라 한번 살려보려는 우파 대학생들을 저렇게 뒤를 캐고 정보를 캐고 다니고 검열하는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통신조회를 물론 우파는 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똑같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성이 아니라 아예 경우가 다른 거라고. 우파 대학생과 좌파 대학생이 있을 때 이 양자 간의 옳고 그름과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그 수준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쪽이 옳잖아. 우리가 옳다고 그러니까.
이 뭐 선과 악의 이분법을 누가 뭐 무슨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 바보 같은 장광설하지 말고 이쪽이 국가를 위해서 올바르고 합당한 비판과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도 통신조회를 당하잖아.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올바른 목소리를 냈는데 탄압을 당한다니까 대학생들이. 2030이 고위공직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이. 이런 현실을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한번 눈앞에서 겪어보고도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가 그때 부정선거를 당하고도 그러니까 정권 바꾸는데 성공을 했었단 말이야. 그때.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과 이재명이 심지어 정권을 한 번 더 잡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두 번 다시 다음이라는 게 없다고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니까. 이걸 그래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한국 정치를 바라볼 때는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12월 뉴스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몇 년 전이죠. 과거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입니다. 그죠? 후보자 또는 민간이 유력한 그러니까 후보로서 손꼽히면서 민간인 신분이었던 시절인데 자, 당시 윤석열 김건희 부부도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심지어 국힘 의원들도 78명이 조회를 당했고 특히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3인방도 타깃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정권 진짜 기적적으로 바꾼 거라니까. 여러분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 정치판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아수라장을 몇 년 전에 헤쳐나왔었는지를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된다고. 그리고 계몽령 사태 이후 뒤늦게 눈을 뜨신 분들이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 내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던 시절에 저 때부터 이 나라에는 싸워왔던 유튜버들, 형님들, 선배들, 어른들이 있었구나. 이것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 정치판을 바라볼 때 정신 바싹 차려야 된다고. 자, 저는 그러면은 왜 오늘 기준으로 대략 한 3년 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거론을 하느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국민들은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86 민노총 거대한 언론 노조 좌파 미디어들이 자신들의 사회의 그 광범위하게 펼쳐진 힘을 총동원해가지고 미디어를 가지고 여론몰이를 하면 어떻게 되죠? 국민들은 자꾸만 손쉽고 변덕스럽게 휘둘린다라는 거예요. 극우 유튜버가 어쩌고 저 사람은 극우다 저 사람은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뭔가 아예 걔가 하는 말은 진짜 별로 안 좋은 말인가 봐 하면서 선입견이 생겨버린다니까 쉽게. 대중들은 변덕스럽다니까요. 그렇게 어렵게 정권 교체 성공하고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 놓고도 보세요. 우리 손으로 정권을 흔들고 있었잖아. 물론 정당하고 합당한 비판을 할 때도 있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관점은 그런 정당한 비판을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좌파 반국가 세력과 586 민노총 언론노조의 미디어 선동질에 이 나라 국민들 태반이 매우 손쉽게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라니까. 쉽게 휘둘리고 선동당하는 국민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불과 몇 달 전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계몽령 이전까지 평범한 2030 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인식은 놀랍게도 그게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정치적으로 되게 깨어있는 줄 알고 내가 되게 객관적이고 시선이 넓은 줄 알았고 내 생각인 줄 알았지만 어때요? 실제로는 그게 순수한 내 생각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이 주입해준 생각, 586 언론노조, 미디어, 민노총이 세뇌하고 부추기는 그런 언론노조가 바람잡이 하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었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내 생각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 그게. 자, 저는 여러분들 항상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유튜버입니다. 젊은 우파 유튜버 중에 이런 사람은 굉장히 보기가 드물죠. 자, 드넓은 유튜브 세계에 물론 뭐 좋은 분들 많습니다. 적당히 간편한 이슈만 골라가지고 그때그때 미디어에 의해서 대세처럼 보이는 편안한 동아줄에만 편승하면서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십선비인 척하는 유튜버들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게 유튜브 채널 해먹기도 되게 쉽고요. 탄압도 덜 당합니다. 자, 그런데 좌파 언론의 역선택에 의해서 이준석 같은 인간이 이상하게 떠오르던 시절 그 인간은 거품이라고. 그 사람은 인간이 덜 된 인간이라고. 준석이 같은 애들이 당대표가 되기 전부터 우려스러운 점들을 비판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길을 걸어왔죠. 한동훈이가 당대표 하겠다고 기어 나왔을 때 한동훈이를 바로 그때부터 비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길을 걸어왔죠. 그 해봐야 여러분들 이득 보는 거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구독자들만 쭉쭉 빠졌다니까. 대세에 거스른다고. 2번, 3번 설득을 해야 되고 말이 길어지게 되고 문제는 그러고도 그때 당시에는 미몽의 단꿈에 빠져있는 선동당한 대중들이
거대 미디어의 선동에만 놀아나지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올바른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을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들지도 않는다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남들에게만 소통 강요하지 말고 나도 언제부터인가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나, 나도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었나,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 보자라는 거예요. 계몽령 사태 이전부터 올바른 목소리, 강한 우파 노선의 목소리를 내어온 사람들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 좌파 반국가 세력의 위험성, 국힘당 안에 있는 기회주의자 배신자들에 대해서 똑바로 사람을 보셔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은 그 사람은 앞뒤가 꽉 막힌 극우 유튜버, 극우라는 소리를 듣던 시절이 대한민국에 있었단 말이지. 근데 누가 올바른 얘기를 했냐고. 선거 문제도 그렇고 선관위 문제도 그렇죠. 이상한 투표지들 막 봉인지 떼지는 거, CCTV 대놓고 가려놓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미국 대선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해리스 이런 거.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사라는 것들 전부 다 해리스가 민주당이 압승한다라고 거짓말했는데 실제 결과를 까보니까 어땠죠? 시대를 앞서 나가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항상 힘들고 고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라고, 누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까? 결국 누가 옳은 말을 하고 있었냐 이 말이죠. 광주 사건, 광주 5.18 이런 거 어떻습니까? 제주 4.3 사건 어때요? 여순 군사 반란 사건 같은 거 어떻습니까?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 이런 것들 어때요? 이미 우리 사회의 수많은 프레임, 성역화를 선점해버린 민주당이라는 그 거대한 바위 앞에 고작 한 명의 개인이 계란처럼 부딪히면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 매우 힘들고 고독한 길입니다. 하루 종일 10시간이 넘게 영상 편집을 하고 대본을 작성한 뒤에 영상을 올렸다가 조회수 탄압당하고 노출도 탄압당하고 채널 알고리즘이 개박살나고, 그 조회수 얼마 안 되는 영상조차도 노란 딱지를 당하고 광고 제한을 당하고 이럴 때 그 현타가 진짜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누군가는 그런 힘든 길을 굳이 사서 갑니다. 왜냐면은 바람 앞에 촛불 신세와도 같은 이 불안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것들이, 민주당 저것들이 한 번 더 이 나라에 집권을 하게 되는 그 순간 어떤 지옥도가 이 나라에 펼쳐지게 될지를 누군가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 개인의 사적인 당장의 이득보다 자극적인 소식, 난리 났다, 또 난리 났다, 뭐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누구 끝났다, 제명이 끝났다, 이런 뇌피셜 행복회로만 돌리는 정치 영상으로 조회수나 꿀 빠는 그런 방법 저도 충분히 잘 압니다. 그런 간편한 길을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 나라 대한민국 대중들의 무지함 속에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정말로 강조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586 민노총 언론노조의 미디어 세뇌 속에서 자꾸만 이 나라가 벼랑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그 위험한 현실들을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경고를 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런 범람하는 어떤 정보화 시대, 그죠? 정보의 홍수 시대. 이 유튜버, A 유튜버도 이런 말을 하고 B 유튜버도 저런 말을 해. 그러면은 거기서 옥석을 가리는 거, 이 정보 홍수의 시대 속에서 먹을 물, 식수를 선별하는 거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능력이라는 겁니다. 옥석을 어떻게 가릴 것이냐? 내가 지금 당장 듣기 쓴 소리, 듣기 쓴 보약 같아도 누구의 이야기를 내 머릿속 한켠에 일단 참고를 해 둘 것인가? 시청자분들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항상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최근에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감기 몸살 기운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지금 목감기도 심해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 불편하셨을지 모르지만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렇듯 오늘 영상 주제가 뭐였습니까? 공수처의 대학생들이 통신조회를 당한 적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살벌한 일이죠.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라볼 때 이렇듯 적어도 명백한 최악의 세력이 누구인지는 항상 너무나도 쉽다, 명명백백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